광숙은 동석과 함께 박정수 여사를 모시고 나들이를 하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나오려는데 박 여사는 광숙 씨 잠깐 나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면서 광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광숙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진 전에 본 적 있죠? 내가 민서 아빠 만나기 전에 결혼하려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 좀 찾아줘요. 아직 살아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광숙은 젊은 시절의 박 여사와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 속의 그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박정수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종우예요. 종우 씨는 가난한 고시생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하셔서 연애하는 것도 허락을 안 하셨는데 가난한 고시생이라고 하니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종우 씨는 고시에 합격하면 아버지도 교재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2번이나 떨어져서 우리 둘 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 뭐든지 삼세판은 해야지 하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버지 몰래 만났어. 그리고 3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는 종우 씨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고 하면서 분명 합격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지. 난 합격 소식을 들으려고 단골이었던 대학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다방 주인 언니랑 친해서 그곳으로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었거든.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 그 소식에 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 후 우린 그 다방에서 다시 만났는데 종우 씨는 3번이나 떨어졌는데 아버님께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겠냐고 하면서 더 이상 날 만날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사람에게 난 너무 속상해서 공부 좀 열심히 잘하지 왜 3번이나 떨어지냐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줬지. 그리고는 울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는 다방문 밖에 계단에서 울고 있었어. 날 따라 나와서 위로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는 결국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 그땐 핸드폰도 없을 때라 집으로 전화 왔을 수도 있을 텐데 전화가 왔어도 우리 아버지가 바꿔주지 않으셨을 거야. 난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학교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버지가 날 미국으로 유학 보냈으니 그 사람이 날 찾는다 해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박 여사는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던 날은 합격자 발표하기 전날이었어. 발표를 기다리며 대학 다방 근처 공원을 함께 걷던 날이었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찍은 사진이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단골 다방을 찾아가게 됐나 봐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다방이 없어지지 않아서 솔직히 좀 놀랬어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기다렸나 봐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광숙 씨 어려운 부탁인 거 아는데 한번 찾아봐줘요.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회복이라도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광숙은 박 여사의 간절한 부탁에 찾아보겠다는 말을 하고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신한테 부탁한 거 보면 가족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수로 오래된 사진 한 장만을 가지고 사람을 찾나 싶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해볼까 한참을 고민하던 광숙은 문득 박 여사가 찾아갔던 그 대학 다방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경황이 없어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딱 봐도 무슨 추억의 영화에 나올 법한 오래된 인테리어, 낡은 나무 테이블과 오래된 레코드판 등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박 여사의 사연과 관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광숙은 직접 그 다방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그곳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있는 지난번 보았던 그 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예전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네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전에 여기 오셨던 분 기억나세요?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앉아 계셔서 제가 모시러 왔었죠. 아, 그 어르신이요. 통금 이야기도 하시고 제기 좀 이상하게 생각돼서 가족분들에게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다행이었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이곳이 이렇게 예전 모습 그대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긴데요. 우리 사장님도 요즘 카페가 하도 많아서 폐업하시려 했대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가신 어떤 재력가분이 이 다방을 인수하셔서 우리 사장님한테 그대로 운영하라고 부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광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박 여사가 찾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 박종우 씨라고 하던가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은 모르는데요. 사장님께 전화해서 여쭤볼게요. 직원은 곧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한 뒤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종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당장 광숙을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다방 사장이 도착했고 광숙은 그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박종우 씨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사장은 젊을 때 사진에서 그분 얼굴이 보이네요. 하면서 자신이 들은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종우 씨는 사법고시에 떨어진 게 아니라 명단이 실수로 잘못 발표된 것이었고 박 여사 집으로 계속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안 되어서 찾아갔는데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였다고 했습니다. 종우 씨는 혹시나 정수를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다방을 인수해 사장에게 대신 운영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종우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변호사로 성공한 후 재력가가 됐고 아내와 사별한 뒤 지금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미국의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숙은 미국까지 가서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동석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동석은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미국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미국에 도착했고 박정수는 실버타운 입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흰머리의 남자를 향해 박 여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종우 씨 나 알아보겠어요. 하고 말하자 목소리를 들은 박종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멈춰섰고 정수 정말 너야? 하고 되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재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그가 있는 실버타운에 정식 입소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지만 종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남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의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남고 싶어. 박종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어 정수야. 난 늘 너를 기억하고 살았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랑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나선 한동석은 근처 카페에 들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주 앉은 광숙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장모님 첫사랑도 찾아드리고 두 분 잘 지내시도록 마련해드려서 정말 안심이 돼요. 실버타운 시설이 정말 좋던데요. 치매 전문 의료 시스템과 전담 간호사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이라 어르신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평범한 분은 아니신데 모든 게 잘 됐어요. 이게 다 광숙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광숙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동석 씨만 따라다녔는데요. 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덕분에 장모님 치매도 알게 된 거잖아요. 장모님이 처음엔 광숙 씨를 그렇게 경계하셨는데 첫사랑을 찾는 그런 말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신 걸 보면 광숙 씨를 제일 마음 편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어떻게 얼음장 같던 장모님 마음을 녹였어요. 광숙 씨 정말 대단해요. 광숙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딸 노릇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국에 와도 따님이 없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허전하시겠어요. 게다가 치매까지 걸리셨다니 안까운 마음이 더 들었거든요. 제가 따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광숙 씨처럼 마음그릇이 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해요. 저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내 생각엔 광숙 씨야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광숙은 동석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동석은 우리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운 장애물들도 다 잘 넘겼으니 고생한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좀 줍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선물이요?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여행 선물 어때요? 이왕 미국에 온 김에 며칠 더 머물면서 힐링 좀 하고 가요. 여유를 가지고 좀 즐기자고요. 전 미국 온 김에 사만마트에 들려 사장님 만나 뵙고 장광약주 미국 판매 상황 좀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여행까지 할 생각은 못했어요. 사만 그 친구는 사업한 지 오래된 베테랑이라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가기 전 잠깐 들려서 둘러보고 가면 충분해요. 그리고 술도가 일도 오천수 우리 후배님이 어련히 잘하고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부사장 역할 좀 확실히 할 기회 주자고요. 그러니까 일 걱정은 그만하고 지금은 우리만 생각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동석 오빠.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못 해본 거 알아요? 우리가 지금 연애를 하는 건지 전투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광숙 씨가 전에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었죠? 우리 이번에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 가서 놀이기구 실컷 타볼까요? 동석 씨도 그런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광숙 씨가 좋아한다면 나도 좋은 거예요. 같이 가는데 어디인들 안 좋겠어요? 저 놀이공원 가고 싶어 하는 거 너무 애들 같죠? 근데 전 아직도 바이킹 같은 거 타는 게 너무 재밌고 짜릿하더라고요. 광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가 아직 동심이 남아있나 보네요. 나보다 젊은 감각인 건 확실하네요. 난 솔직히 그렇게 어지러운 걸 뭐 하러 타나 싶기도 해요. 젊을 때 타봤는데 언제 갔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이고요. 우리 오빠 체력 테스트도 만점 받았는데 놀이기구 정도야 문제없을걸요? 글쎄 왠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런지 가보면 알겠죠. 그럼 우리 빨리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가득 기대를 가지고 디즈니랜드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이킹, 롤러코스터, 회전컵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함께 탔습니다. 광숙은 신이 나서 하나하나 즐겼고 동석은 어지러워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놀이기구로 체력 테스트 했으면 나 떨어질 뻔했는데요. 광숙 씨가 타자고 해서 탄 거지 도대체 이런 거 왜 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재미있는 것도 있긴 했어요. 광숙은 깔깔 웃으며 이제 마무리로 회전목마 타요. 어지럽지 않은 걸로요. 두 사람은 회전목마에 나란히 앉아 천천히 빙글빙글 도는 풍경을 즐기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조명 아래 돌아가는 목마 위에서 찍힌 두 사람의 사진은 그날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호텔에서 쉬고 내일은 해변가로 드라이브 갈까요? 좋아요, 오빠. 그런데 광숙 씨 오늘 우리 호텔룸 하나만 잡는 거 어때요? 뭐라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룸을 따로 잡자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안 돼요. 정말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광숙 씨 생각 알겠어요. 사실 나도 아직 어색할 것 같기는 해요. 동석은 약간은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지 않아도 호텔룸 2개 예약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혹시나 광숙 씨가 서운해할까봐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하고 하며 핑계 아닌 핑계를 댔고 광숙은 어머 제가 그럴 리가요? 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요즘은 아기를 혼수로 해간다는 말도 옛말이 됐는데 광숙 씨랑 나같이 보수적인 사람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동석의 말에 광숙은 안도와 함께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렌트카를 빌려 말리부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와 함께 햇살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산타모니카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부두 위로는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연을 날리는 아이들, 그리고 거리 음악가의 노랫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아무 책임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뒤 해변가 모래사장을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두 사람은 발끝에 부드러운 파도가 스치는 모래사장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이 바다 위를 천천히 감싸 안았고
광숙은 그 황홀한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에 젖었습니다. 미국의 태양도 한국이랑 다르지 않네요. 광숙은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동석의 눈동자에는 설레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흐르는 그 고요한 순간 광숙 씨 눈 좀 감아봐요. 그러더니 동석은 바지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벨벳 반지 상자를 꺼내 광숙의 손에 놓았습니다. 이제 눈 떠봐요. 광숙이 눈을 뜨며 놀라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밀하게 각을 맞춘 커팅은 마치 광숙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해 빚어낸 것처럼 우아한 자태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청혼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광숙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표식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시간을 약속하는 인생의 방향을 새긴 증표였습니다. 동석은 그 반지를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로 마지막 석양이 내려앉았고 다이아몬드는 그 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듯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우리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면 결혼합시다. 빨리 결혼해야지. 더 이상 늦추는 건 안 되겠어요. 광숙은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들고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놀람과 떨림, 설레임과 감동 등 많은 감정들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을 잊은 정적이 흘렀고 동석은 천천히 몸을 기울여 광숙의 뺨을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 손에는 따뜻한 체온과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석은 광숙의 눈을 천천히 마주하고는 감미롭게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입맞춤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약속과 함께 걷고자 하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석과 광숙의 깜짝 미국 여행과 달달한 데이트 재미있게 보셨나요? 두 사람의 결혼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기다려지네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에 의한 스토리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